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이제 수능 특강 수학원의 5번째 강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레벨 2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레벨 2 풀어보고 그다음 레벨 3 연속으로 업로드 할 테니까 시청 많이 부탁드려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공차가 정수인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가 이제 문제 볼 때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1이 12, 첫 번째 항이 12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다. 여섯 번째 항의 값을 구해라. 결국 공차를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그 공차가 정수라는 걸 기억해 봅시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제 이렇게 볼 거야. 첫 번째 항이 10이고 A2는 공차를 D. 그럼 A3은 12 플러스 2D가 되겠죠. 그 다음에 A5는 12 플러스 4D.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12는 이항하면 소거 될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D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절대값 12 플러스 4D가 지금 마이너스 D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2 플러스 4D가 양수이면 12 플러스 4D는 그대로 절대값이 제거가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5D가 12가 돼서 D는 마이너스 5분의 12라는 문제 서두에 공차가 정수라는 조건에 위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12 플러스 4D는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12 플러스 4D가 뭐랑 같아야 돼요? D와 같아야 될 것이고 이때 마이너스 3D는 12가 돼서 D는 마이너스 4인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이 됐습니다. 자, 공차가 마이너스 4고 12번째 항이 12니까 내가 찾는 A6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 12 플러스 5 곱하기 D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8.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항이 정수이고 자, A1이 또 정수 1번하고 비슷하네요. 그 다음 공차가 3이에요. D 이퀄 3이다 이랬을 때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 이때 네 번째 항부터의 첫 번째 항의 값이 자연수일 때 열 번째 항의 값. 1번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잘 설명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공차가 3이라는 것은 등차 수열은 값이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네 번째 항보다는 다섯 번째 항의 값이 더 크겠죠. 근데 둘을 곱했을 때 음수라는 것은 지금 네 번째 항은 뭐가 됐다고? 네 번째 항은 음수가 되고 다섯 번째 항은 양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결국은 첫 번째 항을 알면 다 해결되는 문제니까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이 다섯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다가 공차 3을 더한 것과 같으니까 이때 이 주어진 부등식을 A4 곱하기 A4 플러스 3이 음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이게 A4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니까 A4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정수값이 되겠지. 그치? 왜? 첫 번째 항이 정수고 공차가 정수니까 네 번째 항도 정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A4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우로 두 번째로 두 가지로 나눠야겠지? 자, A4가 마이너스 2가 되면 A4가 마이너스 2면 A4라는 게 A1 더하기 3D 이게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근데 공차가 3이니까 이렇게 되면 A1은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A4분의 A1 그러니까 A4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1이 자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조건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된 거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A4가 마이너스 1이면 A1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데 공차가 3이니까 A1은 이때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A4분의 마이너스 1분의 A1 마이너스 10은 10 이렇게 되니까 자연수가 맞지. 그럼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4라는 얘기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10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열 번째 항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A10은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0 플러스 9 곱하기 공차가 3이었죠. 그래서 이 값은 17.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첫 번째 항이 1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인.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인 그랬으니까 D가 뭐가 될까요? 양수인 자연수죠. 그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첫 번째 항이 1이고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값이 일정하게 늘어나는 등차 수열입니다. 근데 100보다 작은 자연수 K에 대해서 A2, A23, AK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때 모든 순서상 D, K의 개수. 자, 여기서 D는 자연수고요. K도 자연수가 되겠죠. 항 번호니까. 자, 이걸 만족하는 것을 찾아달랍니다. 단 D는 0이 아닙니다. 자연수니까 0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에서의 세 항은 등차 중항밖에 없지. 그럼 2배의 A2, A3은 A2 플러스 AK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쓸 수 있는 건 첫 번째 항이 1이고 공차가 D니까 2에 1 플러스 D 얘는 1 플러스 2D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1 플러스 D고 더하기 1 플러스 K번째니까 K-1의 D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 식을 풀어보면 4D의 제곱이 될 것이고 D, 2D, 3D니까 6D가 되고요. 플러스 2는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정리해보면 2가 되고 KD-D가 없어져서 KD라는 항만 나타납니다. 자, 양변에 2를 이항하면 소거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4D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6-K의 D 이렇게 돼요. 자, D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4D 더하기 6-K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D는 K-6과 같아야 되니까 D는 뭐가 돼야 될까요? 4분의 K-6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렇게 되면 값을 하나하나 넣어봐야 되는데 조건이 100보다 작은 자연수 K라고 했으니까 K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해 보자고. 그러면 K는 뭐가 될까요? 4D 플러스 6이 될 거고 이 값은 100보다 작은 자연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4D는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면 94가 될 거고 D는 23점 얼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D는 자연수니까 D가 될 수 있는 것은 1부터 2, 3, 점점점에서 23까지의 자연수를 갖게 됩니다. 자, D가 1이면 K는 10, D가 2면 K는 14 이런 식으로 갖게 되니까 D와 K는 D가 1부터 23까지의 자연수를 갖게 되면 그에 따른 K도 항상 자연수의 값을 갖게 되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는 D의 개수와 일치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등차 수열 AN, B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을 때 네 번째 항 마이너스 B4는 세 번째 항 마이너스 B3과 같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거야. 뭐냐면 자, 얘를 적당히 항을 이항해서 조건의 식을 정리해 보면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까지 차이가 이게 뭐죠?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죠. 근데 B4에서 B3을 뺀 것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됐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수열 AN하고 수열 BN의 공차가 뭐란 얘기죠? 같다. D로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쓸 때 AN은 A1 플러스 N-1의 D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러니까 얘는 D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기고요. BN은 B1 플러스 공차가 같으니까 N-1의 D 하면 얘도 D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근데 이 둘을 더한 게 얼마래요?
3n-2가 된 거야. 그럼 2d가 3n이 되는 거니까 자, d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 2분의 3n이다 라고 알 수 있다. 2분의 3이다 라는 거야. 그러면 a에는 2분의 3n 플러스 그냥 l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bn은 2분의 3n 플러스 m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의 값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야. a1이 얼마야? n에다가 1 넣으면 a1 더하기 b1이 1이니까 여기다가 1 넣은 값도 1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2분의 3 더하기 l이고 여기다 1 넣으면 2분의 3 더하기 m이 되는데 이 값이 지금 1이 돼야 되니까 l 더하기 m은 얼마라는 것을 얼마?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상수함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2라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 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돌아가서 a3 더하기 b5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럼 a3이면 여기다가 3을 넣은 거니까 a3은 2분의 9 더하기 l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b5는 2분의 15 더하기 m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건데 l 더하기 m의 값은 변하지가 않죠. 항번호는 상수항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때 이 값은 2분의 9 더하기 2분의 15 얼마죠? 12가 되는 것이고 l 더하기 m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를 했을 때 이 값은 10이다 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모두 양수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자,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공차가 양수. 자, 합을 구하는데 결국은 S를 주고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값의 관계를 설명한 거야. 그럼 일단 우리가 S7이라는 걸 한번 설명해 보자. S7은 2분의 항의 개수가 7개고 첫 번째 항과 7번째 항의 합. 일단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모를 봤더니 SO-S2 자, SO-S2는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에서 두 개를 빼는 거니까 1, 2를 그러면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런 성질이 있네.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합은 가운데 있는 녀석의 2배와 같다. 등차 중앙의 관계를 서로 만족하고 있죠. 근데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의 가운데 항은 네 번째 항인데 첫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의 가운데 항도 네 번째 항이니까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이 값을 이렇게 쓸 거예요. 2분의 7 곱하기 2a4와 같다. 얘가 2a4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4가 몇 개야? 얘가 2a4니까 3a4다 라고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정리하면 얘는 7a4가 되는 거니까 자,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한번 그대로 대입해 봅시다. 분모는 3a4가 되고요. 분자는 7a4 더하기 6a1 이 값이 4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내가 구할 것은 a1분의 a4입니다. 자, a1분의 a4예요. 그러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a1으로 분자 분모를 나눠도 값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때 주어진 식을 3 곱하기 a1분의 a4라고 할 거고 얘는 7 곱하기 a1분의 a4라고 할 거고요. 더하기 6. 자, 요 값이 4가 된 겁니다. 자, 얘가 정리하기 쓰기 불편하니까 얘를 t로 치환할게요. 그럼 얘를 t로 치환하면 우리는 t 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12t는 7t 플러스 6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5t가 6입니다. 그럼 내가 찾는 t는 얼마다? 5분의 6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계산한 겁니다. 6번 볼까요?
자, 6번은 첫 번째 항이 4이고, 자, A1이 4고, A1이 10이죠. 첫 번째 항이 10이고, 공차 D가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관계를 만족한대. 자, 절대값이 있습니다. 이때 정수 D의 최대값. 그러니까 여러 개가 될 수 있나 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정리해 보면 SN20, SN20 이렇게 되니까 절대값 SN-20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SN 플러스 20, 마이너스의 SN-20이다 라는 겁니다. 자, 좌변과 우변을 보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면 SN-20의 절대값을 취했는데 절대값을 풀어준 값이 마이너스가 붙었대. 무슨 뜻이야? SN-22 음수였단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0이어도 사실은 성립하니까 얘가 의미하는 것은 SN-2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SN은 2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갖는 겁니다. 항상.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0인데 그러면 항상 합이 2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공차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될까요? 음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음수가 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 중에서 제일 큰 정수 D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항의 합이 2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 공차가 지금 얼마인지를 판단해야 되니까 공차가 음수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해볼까요? 정수니까 D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D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첫 번째 항이 10이니까 10, 9, 8, 7 이렇게 가면 벌써 여기서 끝났죠. 이미 수열의 합이 20을 넘어버렸으니까 D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답이 되는 거죠. 자, D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었어. 그러면 10, 8, 6 가다 보면 벌써 20 넘으니까 탈락. D가 3이면 마이너스 3이면 10, 7, 4 벌써 20 넘어가니까 탈락이 되죠. 자, D가 4면 이제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4. 자, D가 마이너스 4면 10이고요. 그 다음에 6이고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가니까 얘는 양수인 것까지만 끊어도 18이 되니까 20을 절대 넘지 않으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수열입니다. 어떤 조건을? 이 조건을. 그러면 D가 마이너스 5일 때는 어떨까? 당연히 성립하겠죠. 10이 될 것이고 5가 될 것이고 0이 될 수 있으니까 모든 어디서든 어디까지 끊더라도 항상 2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이후에는 전부 성립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정수 D는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7번 문제를 볼게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는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짝수 번째, 홀수 번째 값이 이거래.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것은 A의 2n입니다. 자, A의 2n이 4n 플러스 3이에요. 자, 그러면 2n으로 식을 정리하면 AN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네. AN은 2n 플러스 3이 돼야 된다. 라고 힌트를 준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 값을 계산하래요. 근데 이제 합을 계산하고 값들을 직접 구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해보려고 10, 12, 14, 16, 18 이렇게 되니까 자, 요렇게 두 개를 더해볼까요? 자, 요렇게 두 개 더한 값하고 요렇게 두 개 더한 값이 이것의 두 배와 같지. 등차 중앙에 의해서. 그럼 얘는 두 배의 A14고 얘도 두 배의 A14입니다. 그럼 이 값은 5배의 A14라는 항과 값이 같죠. 자, 얘네들도 또 똑같이 계산해보면 얘는 A4, 얘도 A4. 그러니까 2배의 A4, 2배의 A4. 그러니까 마이너스 4배의 A4. 이게 얼마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면 A14는 여기다가 14를 넣으니까 31이 되고요. A4는 8 더하기 3이니까 1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5 곱하기 31 마이너스 4 곱하기 1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고 얘는 155
마이너스 44니까 정답은 111. 이렇게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네요. 자, 이제 8번을 볼게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입니다. 공비가 양수래요. 근데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했을 때 5가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더해서 40. 뭐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야. 자, 공비가 양수야.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이 5라고 하면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r을 곱하면 요 값은 5r이 되겠죠. 얘랑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 r제곱 이런 관계를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a2에 더하기 a3에다가 r제곱을 지금 두 개씩 일정하게 늘어났으니까 r제곱을 곱하면 얘가 a2의 r제곱 더하기 a3의 r제곱, 이게 뭐랑 같냐면 a4 더하기 a5랑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은 결과적으로 얘가 5니까 자, 요게 5r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또 이거랑 비교해봐. 얘랑 비교하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5r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요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야. 5r 제곱은 얘가 또 5r이니까 10의 r 플러스 40. 그럼 5로 나눠서 식을 정리하면 r 제곱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8 이꼴 0이니까 r 마이너스 4고 r 플러스 2는 0. 그래서 공비가 양수 4인 등비수열이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a1 더하기 a2의 값을 구하래. 그럼 또 여기다가 r 곱하면 a3, a4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이 값은 어떻게 될까? 요 값을 x라고 하면 x에다가 5를 곱한 게 얘가 나와야 돼서 5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1.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r이 4니까 얘가 4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찾는 a1, a2의 값은 뭐가 될까요? 4분의 5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 가셨나요? 공비가 4니까 그래서 4분의 5다. 자, 이렇게 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열을 볼 때 항상 첫 번째 항 기준으로 모든 걸 보는데 꼭 첫 번째 항 기준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순서에 입각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9번 볼게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과 공비가 R인 두 등비수열 B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AN이 양수고 BN이 양수라는 얘기는 공차가 양수다, 공비가 양수다 라는 말을 한 거고요. D가 B1과 같고 그 다음에 R이 A1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A1은 B3과 같고 A5는 B4와 같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차 D가 B1과 같고 공비는 A1과 같대요. 그럼 일단 써보면 AN은 원래 A1 플러스 N-1의 D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근데 얘가 B1이래. 그치? 그 다음에 BN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항이 B1이고 공비가 R의 N-1제곱인데 자, 얘가 A1이랍니다.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한번 일단 써보면 AN은 A1 플러스 N-1의 B1이고 BN은 B1 곱하기 A1의 N-1제곱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근데 A1이 B3과 같답니다. 자, 다의 조건에 A1이 B3과 같대요. 그럼 A1은 B3 여기다 3을 넣으면 B1의 A1의 제곱 이런 관계를 만족하게 되고요. A1이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1으로 나누면 1이 되고 A1, B1 이런 관계를 만족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A5가 B4와 같다. 자, A5라는 걸 여기다 5를 넣으면 A1 플러스 4 B1 이렇게 되는데 얘가 B4 그러니까 B1의 A1의 세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라는 게 되는 거네요. 자, 정리 잘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A1은 B3과 같고 A5는 B4와 같다라고 해서 두 개의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결국은 A1하고 B1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조건을 충분히 활용해야 돼. A1이 B3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시 뭘로 바꿀까요? B3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B3이면 뭐가 되냐면 B1의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A1의 제곱이죠. 4B1이고요. 는 B1의 A1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B1은 또 0이 아니니까 이렇게 B1이 소거가 되면 주어진 식은 A1의 세제곱 마이너스 A1의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A1에 관한 3차 방정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자, 2 넣으면 되겠네요. 2는 2, 1, 2, 2가 되고요. 얘가 4가 되니까 0 이렇게 됩니다. 더 해볼 필요도 없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A1은 지금 얼마였다는 얘기야? 2가 되었다 라고 A1을 계산했어요. 자, A1이 2면 여기서 B1은 2분의 1이다 라고 전부 얘기가 끝난 겁니다. A1, B1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식도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걸 봅시다. A2라는 것은 뭐였죠? 여기다 2를 넣어보면 A1 플러스 B1인 거고요. 자, B5라는 것은 B1의 A의 1의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 순서대로 넣으면 돼요. A1 더하기 B1 하면은 이 값이 2분의 5가 되고요. 곱하기 B1은 2분의 1이고요. A1의 4제곱. 자, 요거 4제곱 하면 곱하기 16이 됩니다. 그럼 약분하면 이 값은 얼마일까요? 20.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문자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순서에 입각해서 차례로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자, A가 양수고요. B도 양수입니다. 자, 이때 세수 A, B, E는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 이루고 그랬으니까 까먹을까봐 B제곱은 2A다. 하나 일단 써놓을게요. 그리고 이 순서대로는 등차 수열을 이룬다. 자, 등차 중앙이래요. 그러면 16분의 5 곱하기 2가 64분의 A 더하기 8분의 B와 같다.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네요. 자, 이게 8입니다. 자, 64가 권리적 거니까 양변에 64를 곱하면 좌변은 40이 되고요. 더하기 A 더하기 8B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근데 이제 우리 뭐 구하는 거지?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거야. 그럼 2A가 B제곱이래.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아무 문자의 관점에서 보면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야. A 대신에 2분의 1 B제곱을 넣을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2분의 1 B제곱을 넣어서 B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B를 먼저 구한 다음 A를 구할 겁니다. A, B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루트 값을 설명해야 되니까. 물론 B는 루트 2A입니다. 양수니까. 그렇죠. 근데 넣으면 루트를 풀어야 되니까 계산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양변에 2를 곱하면 B제곱이 되고 16B가 되고요. 마이너스 80은 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설명이 될 거고, 자, 인수분해가 또 되겠네요. B 플러스 20 그리고 B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는데 B가 양수니까 B는 4가 된 겁니다. 그렇죠. 자, B가 4면 4의 제곱 16이 2A니까 A는 얼마다? 8이다 라고 해서 A와 B를 계산했네요. 자, 이들을 더하면 정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방정식을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항 볼게요. 자, 문제가 좀 긴데 식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첫째 항이 같고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 BN의 공비를 각각 R세제곱이라고 하고 두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 TN이라고 할 때
자, 이들의 관계래. 자, 이제 첫 번째 정리할 거. A1하고 B1이 같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은 A1으로 그냥 쓸게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AN이라는 등비수열은 AN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고 BN은 A 곱하기 R의 세제곱의 n-1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R이고요. 얘는 R의 세제곱이 공비라고 이렇게 줬으니까. 자, 근데 30번째 항까지 합하고 10번째 항까지 합에 21 곱한 게 같다. 자, 그러면 S30은 AN의 첫 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뭐라고 쓸까요? R-1분의 첫 번째 항 A고요. 항의 개수 30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1 곱하기 자, T에는 얘죠, 얘. 그러니까 공비가 R세제곱입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항은 A랑 똑같고요. 그 항의 개수는 몇 개죠? 10개인데 R세제곱이 10개니까 R3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자, 요걸 풀 때 R은 1이 아니라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줬으니까 자, A 소거할 거고요. R30제곱 마이너스 1도 소거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R-1, R-1 없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요 값이 R-1이고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자, R-1이 이렇게 소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1은 다 없어지고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분의 2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은 21 이렇게 돼서 자, 얘가 R제곱 R 마이너스 20은 0. 자, R 플러스 5 R 마이너스 4는 0인데 R이 마이너스 5나 4가 나와야 되는데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니까 당연히 R은 4였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됐죠? 공비가 4인 걸 알았습니다. R세제곱은 4의 세제곱인 거죠. 그럼 S3분의 T2의 값의 비율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S3을 계산해 볼까요? S3은 R-1분의 4-1분의 첫 번째 항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4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게 S3이죠. T2는 첫 번째, 두 번째 항의 합이니까 공비가 뭐가 되냐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첫 번째 항이 A고요. 4의 세제곱이 2개 더해졌으니까 항의 개수는 2개 즉 4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게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A 없어질 거고 자, 얘랑 그냥 인수분해하면 요 값은 4의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남을 거고요. 자, 요렇게 약분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얘는 뭐가 남을까요? 4의 세제곱. 자, R이 아니고 이게 4입니다. 4의 세제곱이죠. 4의 세제곱 플러스 1만 남게 됩니다. 결국 이것분에 이걸 물어본 거야. 그럼 정리해보면 16, 4, 1이니까 분모는 21이 되고요. 64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65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요 값이 P고요. 얘가 Q니까 이들을 더하면 86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봅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이 4래요.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여기서 여기 얼마 곱해졌지? R제곱. 그러니까 R제곱이 현재 2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것들의 값을 계산하여라 그랬어요. 등비중항을 이용해서 보면 조금 수월할 수도 있어. 자, 얘가 뭐냐 그러면 A2의 제곱이야. 더하기 얘는 뭐가 되냐면 A3의 제곱이고요. 얘는 A4의 제곱입니다. 왜? 등비중항. 그럼 얘는 A5의 제곱이고 얘는 A6의 제곱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일반항의 형태를 쓰면 얘는 A제곱이죠. A제곱,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A제곱, R제곱이고 얘는 A제곱, R4제곱이고 얘는 A제곱, R4제곱에 R6제곱 이렇게 가는 거야. 다 써볼게요. 그냥 A제곱, R8제곱이고 얘는 A의 제곱,
R 10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줘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얘를 A 제곱으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R 제곱 2가 되고요. R 4제곱 4가 되고요. R 4제곱이 이거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8이 되고요. 그러니까 R 제곱이 2니까 2씩 곱해지는 거야. 그럼 얘가 16이고 얘는 32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얘네들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되죠? 14가 되고요. 30이 되고요. 62가 되겠죠. 이 값이 62가 됩니다. 자, A의 제곱은 어디서 구할까요? 자, 여기서 R제곱이 2라는 걸 알았으니까 AR의 제곱이 4입니다. 그러면 R제곱이 2니까 A는 2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런 관계를 전부 만족할 수 있겠죠. 자, 됐죠? 그러면 A의 제곱을 찾으래요. A의 제곱은 뭐 이렇게 주어지니까 얘가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62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6, 4, 24니까 248.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3번 볼게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비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등비수열입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이 아닌 등비수열에 대해서 자, 이 값이 A3 마이너스 4의 절대값과 같을 때 이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공비가 만약에 음수면 첫 번째 항이 음수니까 두 번째 항은 양수고 세 번째 항은 음수고 이런 관계를 가져요. 근데 공비가 반대로 음수면 얘가 양수, 얘가 음수 뭐 이런 식으로 반대가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절대값을 풀기 위해서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고 알려줬으니까 첫 번째 공비가 양수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자, 공비가 양수면 두 번째 항은 뭐가 되죠? 음수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양수를 곱한 게 두 번째 항이니까 두 번째 항은 음수가 됩니다. 세 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또 음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항들이 다 음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2A2 플러스 A3 음수니까 는 마이너스 A3 플러스 4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A3 없어질 거고요. A2 남으니까 A2 더하기 A3은 4가 된다.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아니까 여기다가 넣어보면 마이너스 2R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R 제곱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한번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2로 나누면 R 제곱 플러스 R이고요. 마이너스 4가 넘어와서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요. 그럼 R 값을 구하기 위해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C 음수가 되니까 실수 범위에서 R의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R이 양수인 경우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가 된 거야. 그럼 결론은 R이 뭐란 얘기일까? 음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두 번째 R이 음수이면 자, R이 음수이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니까 두 번째 항은 양수가 될 것이고 세 번째 항은 음수가 됩니다. 그러면 2A2 플러스 A3이고요. 절대값은 음수 빼기 음수니까 음수가 돼서 마이너스 A3 플러스 4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A3 이렇게 소구가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3A2 더하기 A3은 4가 되었다. 자, 똑같이 A1이 마이너스 2고 공비가 R이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6R이 되고 마이너스 2R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돼요. 그럼 R 제곱 플러스 3R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럼 얘가 R 플러스 1 R 플러스 2는 0 그럼 공비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이 아닌 그랬으니까 공비는 마이너스 2라고 계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고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에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거니까 S7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 마이너스 R분의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2의 항의 개수 7개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분모는 3이 되고요. 분자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요 2의 7제곱이 얼마죠? 128입니다.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29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3으로 한번 나눠서 곱해 볼까요? 3, 42, 3, 3, 9.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3. 정답은 마이너스 86.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항이네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습니다. 자, S6은 4 곱하기 S3과 같다 라고 했어요. 어떤 공비값의 차이겠죠. 자, 이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30 이하의 걸 찾아달래. 그럼 일단 S6 이게 무슨 뜻이냐? R-1분의 A에 R의 6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거는 4 곱하기 S3 R-1분의 A에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값이 딱딱 약분되게 주어지겠죠. A가 소거될 거고 R-1이 소거될 거고 R세제곱 R6제곱 마이너스 1 약분되면 좌변은 R세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이 값은 4다. 그러면 R세제곱은 얼마다? 3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아는 게 조건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 이 값을 계산할 거예요. 자, Sm분의 S의 2M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R-1분의 A에 R의 M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R-1분의 A에 R의 2M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요. 자, 이것도 약분이 잘 되네요. 자, AA R-1 R-1 자, 둘이 약분되면 뭐만 남죠? R의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남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뭘 얘기했냐면 이 값이 뭐가 되도록 하는 정수가 되도록 하는 30 이하의 모든 자연수 m의 값을 계산하는 거야. 자, 이게 m입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모든 m의 값을 계산해줘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지? R세제곱이 3이라는 사실. 그러면 R은 3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이제 여기다 쓰는 거예요. 3의 3분의 m제곱 더하기 1. 자,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정수가 돼야 됩니다. 자, 얘가 정수가 되려면 이 지수에 있는 분자에 있는 요 m의 값은 결국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 3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m 값이 올 수 있는 것은 다른 건 못 와요. 3, 6, 9, 점점점에서 30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들 다 더하면 얼마냐니까 첫 번째 항이 3이고 항의 개수가 10개,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죠. 그래서 2분의 항의 10개고요. 첫 번째 항, 끝항 이렇게 계산하면 5 곱하기 3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은 165다 라고 해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레벨 2의 총 4문항을 풀어봤고요. 이제 눈여겨볼 것은 등차 중항이나 등비 중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시고 실제 문제에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벨 3에서 뵙겠습니다.